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많이 바빠요. 하는 일 없이 바쁜 것보단 요즘은 좀 개인적으로나 여러모로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짬을 내서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자꾸 끊어버리면 흐름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오늘 그거를 다 맞출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맡으겠습니다. 지금 위드 더 비틀스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디들 다 없어졌을까요? 오빠 혼자만 있고 그 많은 약속 시간이 약속을 했는데 엄마도 안 계시고 다들 없어지고 오빠 혼자도 놔두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12시 반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올 기미가 없길래 혼자 현관에 나가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왔다. 솔수밭을 지나 역으로 걸어가서 마침 도착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불가사의할 만큼 조용한 가을이 일요일 오후였다. 2시 지나서 여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집에 데리러 오기로 한 건 다음 주 일요일이었잖아 라고 말했다. 영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확신한 걸 보면 아마 맞을 것이다. 내가 일정을 깜빡 착각한 것이리라. 나는 이번 주인 줄 알고 집으로 데리러 간 것을 순순히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빠와 단둘이 대화했다는 건 대화라기보다 거의 내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톱니바퀴를 낭독해 준 것도 간헐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질병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말해줬다는 것도 분명 덮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오빠 쪽도 내 여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어떤 직감 같은 것이 있었다. 만일 그 이야기를 동생에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해야 할 이유도 아마 없을 것이다. 여자친구의 오빠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18년쯤 뒤의 일이었다. 10월 중순이다. 그때 나는 35살이고 아내와 둘이 도쿄에 살고 있었다.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대로 눌러 앉았는데 일이 바빠져서 고베에는 거의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수리를 맡긴 손목시계를 찾으려고 늦은 오후 시부야의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멍하니 생각에 빠져 걷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던 한 남자가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하겠는데요. 그가 말했다. 틀림없이 간사이 지방 여강이었다. 발을 멈추고 돌아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는 나보다 약간 많을까? 키도 나보다 좀 크다. 두툼한 회색 트위트 재킷에 크림색 라우드넥 캐시미어 스웨터, 밤색 치노 팬츠 차림이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어디로 보나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체형이었다. 피부는 보기 좋게 그을렸고 딱 골프 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소 투박한 인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핸섬하다고 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과장 환경도 좋으리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혹시 그쪽이 내 여동생이 예전 남자친구가 아닌가 해서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여동생요? 사였고 그가 말했다. 고등학교 때 둘이 같은 반이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남자의 크림색 스웨터 가슴께에서 토마토 소스 같은 작은 얼룩을 발견했다. 무척 말쓱한 차림이었는데 그래서 더 그 스웨터의 얼룩이 한결 이질적으로 비쳤다. 목깃이 늘어난 남색 스웨터 가슴께 요란하게 빵 부스러기를 묻힌 졸린 눈이 21살 청년을 퍼뜩 떠올렸다. 그런 버릇이나 습관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법이다.
생각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사이코의 오빠시군요. 한번 댁에서 배웠죠? 맞아. 그때 나한테 아쿠타카와의 톱니바퀴 읽어줬지. 내가 웃었다. 이런 인파 속에서 용케 알아보셨네요. 딱 한 번, 게다가 한참 예전에 만났었는데. 내가 원래 한 번 만난 사람은 얼굴은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런 쪽의 기억력이 옛날부터 엄청 좋아. 게다가 자네는 그때랑 달라진 데가 거의 없어 보이는걸? 그쪽은 상당히 바뀌신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왠지 인상이 달라요. 뭐 많은 일이 있었지.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잘 알다시피 한때는 상당히 꼬였더랬지만 사이코는 어떻게 잘 지내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조금 난처한 듯 시선을 옆으로 피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꼭 주위 공기 밀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길을 한복판에 서서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잠깐 어디 좀 들어가지 않겠어? 혹시 급한 일이 없다면. 그가 말했다. 특별히 바쁜 볼 일은 없다고 내가 말했다. 사이코는 떠났어.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는 가까운 커피숍에 플라스틱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떠나요? 죽었어. 3년 전에. 나는 잠시 말을 이뤘다. 입안에서 혀가 점점 불어올라 커져가는 감촉이 느껴졌다. 고인침을 삼키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이코를 만났을 때 그녀는 20살이었다. 막 운전면허를 따고서 나를 도요타 그라운드 하드톱 그녀의 아버지 차였다. 하드톱에 태워 로코산으로 데려가 주었다. 운전 실력은 아직 미덥지 못했지만 그래도 핸들을 잡은 모습이 몹시 행복해 보였다. 카스테레오 라디오에서는 역시 비틀스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또 또렷이 기억한다. 헬로 굿바이라는 곡이었다. 너는 굿바이라 말하고 나는 헬로이라 말하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음악은 그 시절의 우리를 마치 벽지처럼 구석구석 에워싸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죽어 죄가 되어 이미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지극히 비현실적인 일처럼 느껴졌다. 죽다니 왜요? 나는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자살했어. 그는 신중하게 표현을 골라가며 말을 이었다. 26살 때 다니던 손해보험회사 동료와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았는데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아직 32살이었는데. 아이들을 남기고요? 여자친구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애가 아들, 둘째가 딸. 지금 남편이 혼자 키워. 나도 자주 보러 가고 애들이 착해. 나는 그 사실이 여전히 통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내 여자친구가 아직 어린 두 아이를 남기고 자살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고개를 가로젓었다. 그게 말이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 당시 특별히 고민하거나 우울해하는 기색도 없었거든. 건강에도 문제없고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아이들도 예뻐했어. 그리고 유서 같은 것도 전혀 남기지 않았어. 의사한테도 처방받은 수면제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먹었어. 그러니까 자살은 계획적이었던 셈이지. 처음부터 죽을 요량으로 한 반년 동안 조금씩 약을 모았더라고. 울컥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야. 나는 한참을 잠잠고 있었다. 그도 잠잠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그날 로코산 위에 있는 호텔 카페에서 헤어졌다. 내가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애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큰맘 먹고 그렇게 털어놓자 그녀는 거의 아무 말도 없이 핸드백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나갔다. 그 결과 나는 혼자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그녀는 흰색 도요타 그라운을 몰고 돌아갔을 뿐이다. 더없이 쾌청한 날이었고 케이블카 창문 너머로 고베시까지 선명하게 내려다보았던 기억이 난다. 무척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겐 낯익은 여느 때의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이 사회고를 맛본 마지막이었다. 그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손해보험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이윽고 차곡차곡 모아둔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늦건 빠르건 그녀와는 아마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녀와 함께 보낸 몇 년을 나는 좋은 추억처럼 떠올릴 수 있다. 그녀는 나에게 첫 여자친구였고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여자의 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도 그녀였다. 우리는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체험을 했다. 아마 10대일 때밖에 누릴 수 없는 근사한 시간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는 괴롭지만 결국 그녀는 내 귀 속에 있는 특별한 종을 울려주지는 못했다. 아무리 귀 기울여도 종소리는 끝까지 들리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만 내가 도쿄에서 만났던 한 여자는 그 종을 확실히 울려주었다. 그것은 논리나 이론을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 혹은 영혼이 훨씬 깊은 곳에서 멋대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뿐.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다. 사실 나는 여자친구의 오빠가 말했다. 사기꾼가 자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세상 사람이 몽땅 자살해도 그애만은 꿋꿋이 남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지. 한멸이니 마음의 어둠이니 그런 걸 혼자 떠안는 타입으로는 도무지 돈 보이지 않았거든. 확실히 말해 속이 얕은 애라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난 그 애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애도 나에 대해 마찬가지였을 거야. 마음이 잘 안 맞는다고 할까? 오히려 막내랑 잘 통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지금 사육고에게 그러는 게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후회해. 난 그 애를 잘 몰랐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몰라. 아마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했겠지. 어차피 내 힘으로는 동생이 목숨을 구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뭐라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애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무언가를 말이야. 그게 지금 와서는 무척 괴로워.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도 없었다. 나도 아마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 나 자신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을 것이다. 여자친구의 오빠가 말했다. 자네가 그때 읽어준 아쿠타카와 이 톤 몇 개, 비행사는 고공의 공기만 마시게 갈수록 지상의 공기를 견딜 수 없어진다. 뭐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 비행기 병이라든가 그런 병이 정말로 있는지 몰라도 그 문장이 지금도 기억나. 그래서 기억이 날아가 버린 병은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아마도 사육고 이야기에서 화제를 돌릴 요량이었나 보다. 아, 그거 여자친구의 오빠가 살짝 실눈을 뜨고 말했다. 신기한 얘기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의사 말로는 유전질환이니 시간이 가면서 더 진행될 수 있어도 나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는데 싱거울 만큼 저절로 나와버렸지. 마귀가 씌었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다행이네요. 내가 말했다.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네하고 만나서 대하고 조금 지나서였어. 그 뒤로는 기억이 날아간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심적으로 점점 안정이 돼서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 무사히 졸업하고 그 뒤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지. 몇 년 좀 뒤처져 있긴 했어도 지금은 어찌어찌 평범하게 살고 있어. 다행이네요. 내가 되풀이했다. 결국 아버님 머리를 새망치로 후려치지는 않은 거군요. 별걸 다 기억하네. 그가 말하고는 소리내 웃었다. 그나저나 일 때문에 마침 도쿄에 왔다가 이런 대도시에서 딱 마주치다니 정말 신기하군. 꼭 뭔가가 데려다 준 것 같아. 정말 그렇다고 나는 말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지내? 계속 도쿄에 사는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해 계속 도쿄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일단 글을 쓰며 밥벌이를 한다고 나는 말했다. 글을 쓴다고? 네, 일단은요. 그렇군. 그러고 보니 낭독을 꽤 잘했었지. 그가 이해 간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어쩌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굳이 내 의견을 말하자면 사이코는 자네를 제일 좋아했지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친구의 오빠도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뒤에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수리된 소목시계를 찾으러 가고 나의 여자친구 오빠는 시부야역을 향해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갔다. 유코 트위트 재킷을 입은 그의 뒷모습이 모인 인파에 묻혀 사라졌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우연히 이끌림에 따라 두 번 마주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사이에 두고 600km쯤 떨어진 두 도시에서. 그리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담소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행위에 포함된 의미 같은 비슷한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연에 의해 어쩌다 실현된 단순한 시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두 사람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요소는 없었다. 질문. 두 번에 걸친 두 사람이 만남과 대화는 그들 인생이 어떤 요소를 상징으로 시사하는가? 위드 더 비틀스, LP판을 안고 있던 아름다운 소녀도 그때 이후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도 1964년의 그 어둑한 학교 복도를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걷고 있을까? 여전히 16살인 채. 존과 폴과 조지와 링고의 흑백 사진이 실린 멋진 재킷을 소중하게 가슴에 꼭 품고서. 그렇게 해서 위드 더 비틀스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시간 나면은요 야쿠르트 스왈로스 시집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3월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이 26일이죠. 금요일이네요. 벌써 주말이네요. 주말에도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3월에는 정말로 바쁜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바쁘고 행복하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랑합니다.